국민을 너무 지금 우롱하고 있는데 정치인 전반이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누구 하나 여당만 욕할 게 아니고 야당을 보면 제가 속이 터져서 그래서 제가 막 싫은 소리 하잖아요. 오늘 또 제 페북에다가 문재인 빠들이 제가 제일 싫어해요. 문재인 빠. 문재인 하나 살리자고 국민 전체를 우롱해요. 국민을 바둑판에 졸로 봐요.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함성을 외치는데요. 문재인 정권 교체하는데 방해되니까 자중하라. 너무 그러지 마라. 이재명이는 앞장서도 좋다. 그게 문재인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박원순처럼 문재인한테 칼 꽂으면 배신자다. 까불지 마라.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보수가 만만해 보이냐? 국민들을 겁주는 거예요. 보수가 만만해 보이냐? 까불지 마라. 문재인처럼 저렇게 하는 게 제일 옳다. 문재인은 이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문재인이 사실상 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 현명하게 굴어라. 니들이 뭘 한다고 이러냐. 이런 논리로 끝없이 제 페북에 도배를 해요. 매일 하나씩 지우고 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씨에 대해서까지 감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뭔데 왜 아니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 양반은 국민을 절로 보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국민을 절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지금 이렇게 뭘 요구한다 하는 거 읽어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뭐 테러를 열어줘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지금 누구 하나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 말처럼 그렇게 정권 교체 문재인이 대통령 돼서 정권 교체만 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지금 이 전 정권이 잘못한 것에 야당이 책임이 없다고요? 다 같이 동의해서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좀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잘못됐으면 빨리 반성부터 하고요. 국회의원이라면 양심 얘기하는데 관련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진 않을 건데 빨리 탄핵부터 하시고 그러니까 헌법에 진짜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빨리 국회의원들은요. 밥값해야죠. 국민들한테 월급 받았으면 빨리 탄핵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내고 탄핵이 현실성 있네 없네 계속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그거는 우리가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하는 과정에서 뭔가 죄가 있으면 밝혀질 거고 국정감사하고 해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뭐 해서 자꾸 이 문제를 밝혀내고 뭐가 문제인지 다 같이 반성하고 이걸 다 뉘우치고 우리가 바로 잡고 새 시대로 가야 되는데 새 시대로 가는데 지금 또 꼼수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죄 저지른 분도 밉지만 그걸 방조하고 자꾸 제대로 된 처리를 막고 있는 분도 너무 미운데 그 와중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는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준다 하면서 국민들을 지적까지 하니까 제가 열이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심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이 다음에 정권 잡으면 뭐 하시려고요? 더 겁나요. 이 다음이. 그래서 제가 왜 학당이 제가 창당한다고 외쳤겠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그쪽을 밀어드리면 되지 왜 제가 창당한다고 외쳤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왜 창당한다고. 저는 그냥 국민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건 국민이 나서야지 지금 기존 정치 못 믿겠다라는 게 너무 강력해서 제가 주장한 건데 저희 카페에다가 자꾸 정치인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지금 사안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왜 이 고초를 겪고 계시고 왜 주말마다 거기 100만이 나가서 모여야 되는지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국민은요 할 만큼 했어요. 100만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100만? 그 정도는 예전에도 모였잖아 하고 지금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자 여기 야당 잘못이 왜 있냐면요. 국민이 그 정도 뭉쳤으면 할 일 한 거예요. 그럼 공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요. 정치인들한테. 특히 지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야당 정치인들한테 공이 넘어간 거예요. 니들이 이 정도 하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당이랑. 뭐야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로 지금 청와대 가서 드러내지 않은 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요. 100만 아니라 5천만이 모여도 거기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뜻을. 외쳤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월급 내서 지금 일 맡겼던 국회의원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랑 국회가 안 움직이면요. 국민의 뜻은 절대 반영이 안 돼요. 그쪽이 안 움직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상황을 뭉개고 있으면서 국민의 요구를 저쪽 기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열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다 우리의 꼼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정권만 차지하면 끝난다. 라는 논리를 돌리고 있는데 그거 좋은 글이라고 받아보고 계신 게 지금 박사모들이요. 지금 이 모든 게 진실이 아니다 해가지고 돌리고 있는 글이나 문바들이 그 돌리고 있는 글들이나 제가 봐서는 똑같아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사이비 종교가요. 털렸을 때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우리 교주님이 진짜 맞는데 이렇게 지금 나라가 탄압하는 거 보니까 더 진짜인 것 같다 하면서 서로 돌려보면서 우리라도 죽기로 뭉치자 하는. 사이비교요. TV에 털리고 한 번씩 털리면요. 그 짓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더 뭉쳐요. 마지막 남은 사람들. 좋은 증상이 아니에요. 국민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신승리해가는 건요. 헛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올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대안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러고 계시다면요. 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늦추려고 그랬는데 상황을 안 봐야 되는데 보면 자꾸 열받아서 제 양심에 부응하는 방법은 뭘까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원래 흥여의 모임 여기서 하기로 예정했었는데요. 토주로 옮겨서 할 거고 거기서 창당 발족을 할 겁니다. 거기 오셔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발기인 동의서에 좀 사인해 주시면 200명 모이면 저희가 제출해서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건요. 이 지금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다른 사심 여기다 붙이지 마시고요. 내가 당선되고 안 되고 붙이면 안 돼요. 국민의 양심에만 충실히 응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가 반드시 본인한테도 갈 건데 그 짓을 안 해요. 당장 꼼수에 이 짓을 안 해요. 국민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는 정당 하나 모양이라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서라도 되면 국민들이 아, 우린 이런 서비스를 원했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처음에는 200명이면 준비위원회가 되고요. 5대 도시에서 시도에서 1000명씩 5000명 이상이면 창당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창당을 하고 국민의 소리를 좀 더 힘있게 정치인들을 좀 들으라고. 정치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외치는 게 지금 박근혜 한 명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이 모여서 외친 게 지금 박근혜 내려와라. 박근혜 본인한테는. 그러면 또 그 다른 목소리는 누구를 향했겠습니까? 야당 사람들한테 바로잡으라고 한 거죠. 퇴진하라. 안 되면 퇴진시켜라. 근데 둘 다 안 움직이니까 말만 하지 안 움직여요. 계속 간보고 있어요. 열의가 없어요. 왜냐? 민주당 솔직한 심사가 지금 빨리 내려오시면 안 돼요. 자기들 대선 이기는데 불리해요. 지금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까지 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버티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현실적 계산은 그분들한테 뭐 맡기고 저는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은 지금 이런 나라에 하루라도 못 살겠다고 외치고 있다. 더 정의롭고 양심적인 리더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오래 묵은 지금 교수님들이 뭐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오래 묵은 우리 이 사회의 모든 구조적 모순을 좀 이번에 청산할 아주 기회인 것 같다. 국민은 이걸 기회로도 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간 거죠. 단순한 절망이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 이기다. 가장 이기다. 하지만 우리가 나서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나온 건데 그 변화의 그 바람에 왜 찬물을 끼얹으시자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우리가 낸 월급으로 일하셔야 될 분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셔야 할 분들이 국민보다 문재인, 국민보다 박근혜 이 찾고 계시니 지금 새누리당도 계속 점점 멀리 가시더만요. 이제 최순실 특검도 맡고 지금 새누리당 분들이 맡고 계시더만 자기 당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다 자기를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러겠죠. 이걸 국민들이 계속 관망만 하실 건지 아니면 한번 움직여 보실 건지 저는 아무튼 홍익당이라고 해서 홍익학당에서 학자만 빼겠습니다. 그래서 홍익당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양심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저희는 이런 데 있나요? 양심 노트 지금 판매하면서 일하는 데 있습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한테 양심 노트 갖다 줬다가요. 바로 지적당해요. 엄마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해?
바로 이게 지금 이걸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작업하겠다는 건요. 정말 미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이에요. 국민들이 각성되면 안 돼요. 원래 마음껏 해먹으려면. 근데 저는 주장하는 게 온 국민을 각성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더 각성된 리더들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만해지죠.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뛰어난데 지금 이런 정치인 언제까지 참고 계실 건지, 그럼 그러니까 그게 국민 전체가 욕먹는 길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결국 양심적 리더를 고르는 눈이 없다는 것만으로 전 세계에서 이 놀림감 되는 겁니다. 자기들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 다른 데서 똑똑하면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헛똑똑이 소리 듣는 겁니다.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외국에서. 다 보면 하나하나 보면 영리한 것 같은데 왜 저러고 살까? 제가 아는 분이 일본 기업에 취업했는데요. 그냥 뭐 한국에서 특별한 천재가 아니에요. 가서 그냥 자기 한국에서 하던 대로 일했더니 일본 직원들이 다 막 말리더래요. 네가 그렇게 치고 나가면 우리 다 달려야 된다. 달리지 마라. 개인기 뽐내지 마라. 그럼 거기서는 거기 맞춰서 살아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뽐내도 티도 안 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저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결과를 못 낳는 건 문화가 저질이라 그래요. 개인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가 저질. 그 문화를 양심 문화로 선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인데 죽으나 사나 우리가 권력을 준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나눠준 사람들이에요.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을. 국민이요.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우리를 다스리라고 권력을 나눠줬어요. 그걸 권한이라고 하죠. 그걸 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으나 사나 그 사람들이 지금 리드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리드가 잘못되면 우리 다 같이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죠. 국민들이 못나서가 아니더라도 고생하게 돼 있어요. 조선왕조 망할 때 역사책 한번 보시면 조선왕조도 그러다 망했습니다. 왕과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요. 전혀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냥 누구든지 오면 도장 다 찍어주고 하다가 자기들 손익 따지다가 이 나라는 이미 끝났고 일본한테 붙으면 재미 보겠구나 해서 넘어갔어요. 즉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국정을 맡겼던 그 책임으로 국민들이 36년간 고생했습니다. 지금 또 같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정치인들 욕을 했더니 정치인 욕하지 마란 말이 나오고 지금 왜 이 고생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소리예요. 제 강의를 들었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면 저한테는 아주 비수가 꽂힙니다. 이러려고 내가 강의했나 하게 자괴감도 들고 부끄럽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5년간 제 생명력을 다 쏟아부어서 강의를 했는데 양심이 뭐라는 거 그걸 열심히 들으신 분 입에서 엉뚱한 얘기 나오시면 뭐 그럴 수는 있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참 서운한 일이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이렇게 되고 있나 하고 반성해보게 하니까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반성은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매일매일 반성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이런 소리 내뱉을수록 저도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일단 양심운동에 목숨을 걸고 온 국민이 양심이 뭔지만 아시면 나라가 제자리 찾을 거다 하고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외쳐서 될 게 아니라 이런 위급한 상황에 국민을 조직화해내서 지금 국민을 새로운 그 문명으로 끌고 갈 정당이 안 보인다는 것에서 암담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운 분들도 정당 잘못 만나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런 정당 하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최장직 교수님 그분 기사도 봤더니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지금 기존 정당이 국민을 다 조직화해내지 못한다. 지금 그분이 그런 말 쓰더만요. 박정희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당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몇 년 전부터 부르시죠. 양심 문명 아니고 답이 없어요. 양심 문화로만 우리가 홍익 문화로만 가면요. 홍익도 요즘 하도 홍익을 똥값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이름 쓰기가 겁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은 또 오염된 정보들이 돌겠지만 결국 우리 민족은요 홍익 인간에서 그 힘을 길어야 됩니다. 홍익 인간에요 우리 민족의 모든 한이 다 들어 있고요. 그거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홍익이 이런 거다. 인간이 산다는 건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나라를 모델하우스처럼 나라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선도했으면 합니다. 그런 큰 꿈을 갖고 저는 한 20년 이상 한번 연구해 봤는데 자명한 답이 보여요. 이 양심이라는 게 누구나 느끼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조직화해내서 밖으로 드러내자는 게 양심 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 마음 안에 살아있는 양심을 조직화해서 밖으로 드러내서 시스템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아보자는 게 제가 꿈꾸는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철학적 민주주의고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라야 국민들이 숨쉬고 삽니다. 발 뻗고 잘 수 있고 살 맛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아무튼 토요일 날 모여서 한번 다시 이런 얘기도 하고 발기인 동의서 좀 사인해 주시면 200명 일단 모아야 저희가 발언권이 더 생기니까.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는 목표가 그럽니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적 민주주의는요. 왜 철학적이란 말을 붙이냐면 그냥 민주주의 하면요. 국민의 어떤 욕심만 들어주면 될 것 같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다들 그렇게 느끼시니까 제가 말한 철학적 민주주의는 국민의 욕심은 물론 국민의 양심까지 심오하게 만족시키는 그런 민주주의를 해보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욕심만 만족됐다고 해서 여러분 집값만 올랐다고 해서 만족됩니까 지금? 올바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세요? 내가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드세요? 그걸 만족시킬 수 있으면요. 그게 진정한 예전 어른들이 말한 대동주의고 그게 왕도주의고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부탄이 국민 행복지수 체크하죠. 우리는 국민 양심지수를 좀 체크해서요. 세계에서 국민 양심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한번 선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전 세계에서. 그 나라 가면 양심이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인의예지가 뭔지가 한국 국민들 보고 있으면 보여. 이런 나라까지 한번 가봐야죠. 온 국민을요, 인의예지라는 그 양심에요, 아주 그 화신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전 인류에서요,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 인류도 이걸 지금 감 못 잡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도 선진국은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좀 더 여유롭고, 저 후진국은 그거 양심 챙길 지금 여유가 없고, 그 차이지, 진짜 양심이 뭔지 알아가지고 지금 그 나라의 전체에 구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 형편 떠나서 양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문화를 따르고 제시하면요. 경제적 상황도 나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경제가 힘든 거는요. 저질 문화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고급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서면요. 경제 상황도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라도 제 기능을 하고 우리 국민이 대단한 게 지금 사이비 무속인이 지배했는데도 지금 3년 넘게 4년간 그런 양반들이 지배했는데도 우리 국민이 나라가 안 망하고 왔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국민의 이 힘은 있어요. 다만 망할 나라도 아니에요. 다만 이런 국민들이 방심하면 이런 일 당한다 하는 큰 경고고 그 방심이라는 게 결국은 양심을 잃어버린 게 방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바로잡자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야당 비판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씨 지금 지지율 오르는 거 보시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지금 3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 변방에 있던 분이요. 이재명 씨 지금 치고 올라가서 안철수 씨 제꼈다고요. 뭘 원하는지 국민들이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딴 소리랍니다. 이재명 그렇게 치고 올라가도 괜찮아. 과격한 소리 해도 돼. 우리 문재인은 조용히 뒤에서 있다가 나중에 정권만 먹으면 돼. 한 번만 더 제 페북이나 카페에 그딴 걸 올리면 저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심 얘기하자고 모인 데지 누가 지금 제가 박근혜 퇴진이나 탄핵을 주장한다고 지금 그 양반들 이뻐서 주장하는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여기 와서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양심의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땐 딱 사이비 종교 신도의 소리입니다. 자기 믿는 그거에 빠져가지고 주변에 안 보이면요 헛것이 보여요. 지금 청와대가 헛것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황당한 얘기를 막 하세요.
이 정도면 퇴진할 사유 아니야. 자기들끼리 이미 정하고. 국민들도 지금 반대하는 국민들도 지금 은근히 많아. 트럼프처럼 이제 또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트럼프 때처럼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 부끄러운지는 아시나 봐요. 밖으로 말을 못할 뿐 찍으라면 우릴 또 찍을 거야. 이런 식으로 트럼프 사례까지 가져다가 황당하게 포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헛것을 본다 그래요. 헛것을. 국민들한테 얼마나 더 치욕을 주시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누구 지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 전 양심만 지지합니다. 제 양심이 지금 이 나라는요,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담당할 정당이 안 보여서 창당을 하는 것 뿐입니다. 더 잘하는 정당이 있으면 거기 저희가 지지해주고 빠지면 그만이에요. 저희가 뭐라고, 저희도 하면 괜히 고생이에요. 저희가 뭐라고 꼭 우리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양심을 정확히 읽어내고 국민들의 양심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서 나선 거니까 그런 훌륭한 정당이 더 나타나고 그 정당한테 힘을 보태주는 게 국민 전체한테 이득이겠다 할 때는 언제든지 물러날 테니까 일단 안 보이니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 한결같으니까 양심에 어긋난 짓을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공부를 그 정도는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 놓치지 않는 공부는 했고요. 양심에 찔리는데 계속 버틸 그런 재간은 없어요. 제가 한 공부의 그 결과물로 제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요. 양심 어긋난 거를 제가 오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예. 저도 그거 하나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을 떠들고 다닙니까? 그럼 속에 있는 말을 이 정도 했으면 지금 할 말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레파토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말 좀 꺼낸 것 같은 기분이. 제 안에 있는 양심을 다 소개하려면요. 끝도 없어요. 또 왜 그러냐. 이렇게 매 순간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제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또 들리고 거기서 또 배우기 때문에요. 아, 이럴 땐 이런 게 양심이구나. 내 에고는 힘들다고 해요. 에고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럴 때 이러는 게 양심이지 하고 이렇게 제가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요.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안 나눠요. 그리고 어떻게 예전에 한번 했다고 끝나요. 양심 얘기가. 오늘의 양심 얘기를 해야죠. 오늘의 제 양심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제 오늘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답답해 죽겠다. 사이비 종교 싫다고 또 다른 사이비 찾아가지 마시라. 보통 사이비 종교 신자 피해자들이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곳이 사이비라는 게 들통나잖아요. 그래도 버텨요. 더 결속하자 하다가 몰릴 때까지 몰려서 진짜 자명해지면 나옵니다. 나가는 게 자명해지면 나옵니다. 그런데 허하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가 줬던 강렬한 자극이 사라졌기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럼 또 누굴 찾아가냐? 또 다른 사이비를 찾아가. 유사 상품들이 많거든요. 또 찾아가서 또 똑같은 꼴을 봅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아예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이비 종교 나왔다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더 이상 자극이 없으니까 인생에 이제 살 맛을 잃어서 자살하시는 분 사례도 저는 봤어요. 무섭습니다. 그게 정신이 세뇌당한다는.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은요. 청와대 못 나와요. 나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는 절대 안 내려올 양반이에요. 지금 국민이 심각한 거예요. 국민은. 이 정도 헌법이면 상식 있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헌법을 이 정도 파괴했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별 문제 없는 듯하고 지금 버틸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라. 이런 분하고 지금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데 믿을 만한, 맡길 만한 리더 하나가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지금 그러면 100만, 뭐 1000만 모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모여도 그럼 안 된다는 얘기. 김종필 씨가 그랬잖아요. 5천만이 모여도 안 될 거다. 저 여자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서 어떻게, 자, 이게 무슨 분풀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양심을 구현할 건지를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공부 기회가 없습니다. 공부 기회로. 여러분 양심의 개발 기회로 보면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계속 봐보세요. 몰라 괜찮아 해서 마음을 좀 초연하게 해놓고 감정으로 끌지 마시고 양심 분석을 하면서 상황을 보세요.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 들어주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한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제발 꼼수 부리지 마시고
마음 비우시고 진짜 국민이 원하는 거, 국민의 욕심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양심이 이건 진짜 부당하다고 느끼는 그것만이라도 들어주면 되는데 그걸 캐치해서 들어주면 끝나요. 근데 요걸 안 하고 계속 딴소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기 자기 욕심을 계속 붙여요. 이걸 하면 나한테 이렇게 불리하고 요걸 했다가는 우리 당 누구한테 뭐가 불리하고 계속 이러고 계시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이 중간에서 국민은 껴가지고 죽어요. 우리가 권한을 준 사람들이 다 개판치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자력구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력구제하라고 그러면 국민은 뭘 해야 돼요? 청와대 들어가서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이 들어가서 몇 명 죽어나가고 지금 이 상황으로 국민은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싫으시면 국민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믿을 정치인이 없으니까 들어가야 된다고요. 상황이. 정치인들은 느긋해요. 지금 이게 나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그거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느긋해요. 빨리 내려오는 걸 원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읽어내시고 보면 누구 하나 지금 정치인 무슨 쉴드 쳐가지고 뭘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망상은 부리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니까 지금은 국민의 소리가 뭔지 정확히 촛불 집회를 하더라도요. 거기서 국민의 소리가 정확히 뭐다는 거를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저도 그때 왜 탄핵을 안 하는지 막 정치인들한테 다그쳤지만 탄핵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일단 빨리 국회의원이 법에 근거해서 헌법대로 진행을 해야죠. 법에 맞게.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으면 빨리 탄핵을 하세요. 퇴진을 하더라도 탄핵을 진행되면서 압박해 가야지 퇴진이든 뭐든 하야든 되지. 탄핵은 어차피 안 될 거다 하고 딱 손 놓고 퇴진만 외치면 나 싫어 퇴진 안 할 거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지금 안 움직여요. 아 그래 하고. 탄핵해야죠 그러면. 아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쩌고. 이제 양심 공부를 제가 해서 그런지 저는 그래요. 어떤 이해타산의 어떤 충돌이 나고 욕심이 걸리고 할 때는요. 몰라 괜찮아 한 뒤에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자명해 안 해. 이거 성패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자명해 안 해. 국회의원들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자명해 안 해. 국민의 월급 받으면서 국민이 지금 저렇게까지 싫다고 하고 제발 다스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빨리 국정에서 모두 손을 떼라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자명해 안 해. 이 다음은 또 황교안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박근혜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명해 안 해. 이걸 계속 물어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자명해 안 해.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자명해 안 해. 내 욕심 좀 떼고요. 내 이름도 모른다 하고 자명해 안 해 했을 때 국회의원 안에서 무슨 판단이 나야 될까요? 국민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죠. 지금. 오늘 하루 국민을 위해 뭐라도 하고 주무셔야 돼요. 뭘 하실 겁니까? 국민을 위해 순수하게. 자기 위해 빼고. 왜 국회의원이라고 자기를 뺍니까? 그럼 그렇게 못 하시겠으면 내려오시든지요. 왜 국회의원을 하세요? 왜 국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는 국회의원을 왜 하고 계세요? 이해되시죠? 못 하시겠으면 빨리 쫄리면 내려오세요. 다른 사람을 올려보내야 되니까. 이런 얘기 저 계속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튼 저를 말리실 생각하지 말고 양심을 지키실 생각하세요. 양심만 지키면요. 제가 찬양을 해드릴 거예요. 저게 양심이다. 저게 살아있는 양심이다. 저 사람이 진짜 저기 양심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찬양해 드릴 테니까 양심대로만 하세요. 제가 지금 이 사태 난 이후로 쭉 보면서 이재명 씨가 제일 제 속 얘기를 해주길래 저도 이재명 씨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뭐 모르는 분인데 또 다른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제 속을 풀어줘서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도 그러겠구나 했더니 지금 지지율이 10%를 넘어서서 안철수까지 제끼더라고요. 이게 국민의 근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럼 이걸 더 잘하면 더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죠. 더 치고 나가서 국민의 마음을 더 만족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지금 이게요. 박근혜 정부 하나 끌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혁명이 되겠다. 국민이 양심을 보여주고 정치인이 그것에 응해서 창조적 해법을 제시해서 양심 건국하자는 게 제 그냥 주장입니다.
이 꼴 한번 보고 싶은 건데 이 모양새를 안 취해주니까 지금 제가 답답해. 자꾸 국민위에서 국민한테 이상한 훈수를 두려고 하고 국민의 양심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양심은 그런 물건 아닙니다. 정말 양심을 이해 못하고 계신데 양심은요. 국민들이 왜 100만이 거기 나갔을까요? 뭐에 홀려서? 5만 원 받고 나갔을까요? 어떤 몰입애들이 주장하듯이. 말이 됩니까? 양심이 시켜서 나간 겁니다. 집에 못 있겠어서 나간 거예요. 내가 이런 날 집에 있는 게 찜찜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양심은 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양심이 답이라는 제 주장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도 보세요. 진짜 양심이 답인지. 국민 안에서 양심이 저렇게 지금 울려서 저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 풀어주는 건 정치인이 할 일이에요. 그 양심을 후련하게 해주는 건 정치인이 할 일이에요. 국민은 지금 양심을 표현했어요. 이런 정부 아래서는 하루라도 못 살겠다. 중고딩까지 나가서 다 표현했어요. 공부를 해서 못합니까? 이런 나라에서. 희망을 주세요. 나라 바로잡아. 정유라 그 장난친 게 그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온 가정에서는요. 자기 자녀 교육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정유라가 받은 특혜를 보면요. 어느 나라 공주보다 큰 특혜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 국민들이 살 희망이 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봤자 저런 금수저들 장난쳐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일부러 낙제도 시켰더만요. 그게 뽑으려고. 그럼 이게요, 이게 큰일이 아니고 뭐가 큰일이에요? 국민의 삶에, 민생에 이렇게 큰일이 어디 있어요? 온 가족이 지금 그 짓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농락하고 대통령 공범이 돼서 이렇게 놀았는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 질서를 파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가서 따지는데 지금 이 정도 반응이 계속 정치권에서 일어나면 국민들은 지금 미치죠. 그러면 생업 포기하고 지금 막 계속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바로 잡힐 때까지. 이거 일거에 한번 청산할 기회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제가 왜 정치인을 비판하냐. 이 기회에 왜 야당 편 안 들어주고 자꾸 새누리만 공격해야지 왜 이쪽을 공격하는 거야 하고 저희한테. 저희 지난번 촛불 집회 나가서도 진보 보수 각성하라 이렇게 구호 외쳤습니다. 다른 구호 외칠 땐 괜찮은데 이 구호 외칠 때는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뭐야 왜 갑자기 진보가 나와. 아니 국회의원 전체가 지금 무릎 꿇고 반성해도 시원찮아요. 우리가 그걸 못 막았습니다 하고 거기 무슨 그거 다 우리가 동의해서 일 진행됐습니다. 이거 진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국민들한테 정치를 모르시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딴 소리 지금 우리가 듣자고 월급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변호를 하나 맡겼는데 변호인한테 지적받고 그러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양반 성미 급하시네. 일이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변호인한테 지금 피해당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 바꿔야죠 변호인을. 그래서 바꿀 사람이 없어서 지금 끌려가시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창당해서 홍익당 한번 해보죠. 뭐. 저희 당에는 양심 지킴이들만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안 들어오실까 봐 오셔서 양심 배워도 되니까 오세요. 아무튼 양심 지킴이 당원 교육 확실히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 교육만 지금 몇 년을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오시든 양심 찾아드리고 양심 분석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온 국민이 이 양심 성찰을 하면요. 우리나라요 막강해져요. 지금 기존의 모든 잘못된 거 뿌리 뽑고 우리나라 새 시대로 나갑니다. 진짜 양심에 입각한 건국이 이제야 돼요. 모양은 갖춰졌지만 안에 문화가 안 갖춰져서 지금 이 문제니까 양심 문화만 깔면 우리는 제대로 섭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양, 이 하드웨어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 돌아본 결과 문화가, 내면의 문화가 저질이 됐어요. 요거 고질로 바꾸면 우리 삽니다. 이런 지금 이게요. 앞에 선배들의 고생도 지금 다 승화시키는 길이에요. 그 고생하신 그거를요 살려내자는 거예요. 지금 다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만하게 겨우 해놓느라고 우리가 양심을 못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양심 돌아보면 그동안 고생한 것도 살고 다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끝나면은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좋아지려고 예전에 그 고생했나 보다가 되는데 지금 망쳐버리면 다 예전에 고생한 것까지 다 똥값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망하려고
그 고생했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만 잘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에서 과거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양심적인 판단에서 누구라도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더라도 치고 나오시면 저는 그분을 응원할 거는 지금. 새누리 정치인도 좋아요. 나 과거에 이런 짓 했다. 통렬히 반성한다. 그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욕심에 끌려서 이랬다. 오늘부터 나 양심 분석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양심에 옳은 것만 하기로 결심했다는 게 진심이라면 제가 왜 응원을 못 해드리겠어요. 세종대왕 때요. 황희정 승이 원래 아주 그냥 그 매관매직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칠록에 다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참 그냥 아주 권력을 마음껏 누리셨던 분이셨어요. 세종 만나가지고 세종이 등용하면서 경고한 덕에 그 뒤로는 청백리로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어땠던 간 세종은요. 황희정승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다 해서 등용한 거예요. 그리고 세종이 뭐라고 했냐면 회의를 해도 황희가 정리를 안 하면 이게 회의를 한 것 같지 않다. 이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써주니까 황희정승이 어떻게 이상한 짓을 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청백리까지 되셔서 가셨던 거예요. 서로 상생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희 강의를 좀 들으신다면 제가 항상 외치는 거 있을 겁니다. 과거 가지고 지금 과거의 카르마는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지금 양심대로 하시는지만 봅시다. 이게 제 모토 아닙니까? 오늘부터 양심하시면 돼요. 우리 국민이 어쩌다가 이 고생을 했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 결과를 판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러면 그렇게 뉘우치셨으면 지금부터 양심적인 리더를 찾고 양심적으로 사세요. 본인부터. 그러면 답이 열린다니까요. 의외로 빨리 열릴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합심해서 하면. 촛불 집회에 모인 100만 명만 양심각성해도요. 우리나라 바로 잡혀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누구도 그런 플랜카드 안 걸고 있죠. 저희만 양심이 답이다. 양심 건국 갑시다. 지금 박근혜 하나 끌어내려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양심 건국 갑시다. 양심이 답입니다. 외쳤던 거예요. 이상하니까 다 쳐다보고 가시더라고요. 생소하잖아요. 다 박근혜 퇴진만 외치는데 갑자기 퇴진은 퇴진대로 외치되 양심이 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딱 이렇게 박근혜 퇴진 양심 건국.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던 딱 현수막 같은 데는 결론이 이랬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출해서 양심 정권 창출하자. 결론이 욕심 정권 내려오게 하고 양심 정권 창출해서 양심 건국 만들자는 겁니다. 이뤄보자 이거. 이게 제가 늘 연구하는 거예요. 제 양심 노트라는 게 제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욕심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고 양심이 제 삶을 주도하게 이끄는 공부가 우리가 그동안 해온 공부 아닙니까? 그걸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가정 차원에서 똑같아요. 가정에서도요. 욕심에 충만한 소리가 가정을 이끌지 못하게 하고요. 양심에 입각한 소리가 51% 이상만 주도권만 잡으면 욕심의 소리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주도권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양심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양심 51%만 돼도 우리나라는요. 살만해진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암이 줄어든다니까요. 그 기적을 우리가 같이 맛보면서 자 지금 엄청 중요한 공부의 기회예요. 저는 온 국민이 함께 지금 양심 닦아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 차원에서도 해봤고 수많은 분들을 지도해봤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이요. 오늘부터 양심을 실천하기 운동을 해서 시위를 하건 뭘 하건 정부 비판을 하건 남 욕을 하더라도 양심에 입각해서 하시면서 가시다 보면 은연중에 본인 삶이 달라지고 그게 이 국정에도 영향을 줘서 나라 자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짓을 우리가 성공해내고 나면요. 양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양심혁명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도 알게 되고 개인 삶이나 나라나 결국 양심 51%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날 거다 하는 이 공식을 알게 돼요. 이 공식만 국민이 한번 알게 되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공식을 찾게 됩니다. 전 온 국민 한번 다 같이 이 양심 도를 닦아보자 하고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거기 누가 치고 나가서 좀 주장을 해야겠길래 제가 홍익학당으로 해서는요. 그냥 철학학당에서 외치는 소린가 보다 하실까 봐 창당을 해서 외치면 좀 더 힘이 있게 나가지 않을까 해서 그냥 방편으로 열어보는 거니까 요 전체가 지금 앞으로 제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실전 지침과
우리부터 양심 지켜가면서 이런 포인트를 주목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읽어내다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양심 전문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더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분들이 위로 올라가서 국민 앞에 서주시면요. 양심 건국은 일도 아닙니다. 반드시 됩니다. 역사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될까 싶으실 수 있지만요. 부분 가능했습니다. 세종 때나 어느 역사나 어느 나라나 보면요. 한 왕조에 한 명 정도는 양심 정권 만들어내요. 그것만 한번 보세요. 그거라도. 그 나라에서 제일 그 양심적인 리더들이 한 번씩 등극했을 때만 보세요. 어느 나라나요? 그때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융성해집니다. 그때 만든 문화를요. 갉아먹고 살다 망해요. 왕조가 하나가. 어느 나라나 가보세요. 그 나라 글자 만들어준 사람 제일 양심적인 왕이 만들어져요. 글자 만들어주고 제도 정비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걸 만드는 건요. 보면 보통 한 왕이 해요. 그 왕조에서 제일 양심적인 사람이. 그거 해놓고 가면 나머지 왕들은요. 그거 우려먹다 끝나요. 우려먹다가 이제 우려먹을 수 없을 때 망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왕조도요. 버틴 게 누구 때문에 버틴 거예요? 양심적인 왕 때문에 버틴 거예요. 안 그랬으면 더 금방 망했어요. 우려먹을 게 없어서 금방 망했어요. 대한민국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 양심적인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제대로. 즉 우리 문화 전반을 바꿀 정도의 리더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 이유도 있어요.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짧아서도 못 바꾼 것도 있습니다. 왕조 시대에 비해서는. 그거는 감안하더라도 뭔가 이런 국민 전체 문화를 바꿔놓을 정도의 어떤 문화 대통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문화를 따라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의 모범이 안 나왔다고요. 5년 안에 그걸 해내려면요. 이게 제가 볼 때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걸 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나라가요. 앞으로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지 않냐는 자부심으로 이겨낼 겁니다. 미국 보세요. 얼마나 자부심 강한데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자부심은 강해요. 자기들 문화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요. 더 엄청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민족인데도 자부심이 없어요. 부끄러워합니다. 자부심이. 외국인이 그랬대요.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홍보 동영상 보고. 그 사람들이 기대할 때는요. 한국 문화 소개가 나올지 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딱 너희같이 먹고 소비하는 것만 딱 광고하냐? 너희같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문화를 그렇게 자기 나라 문화 무시하는 나라 없어라는 외국인이 들은 이탈리아에서 들은 분이 저한테 얘기죠. 무섭죠.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홍익학당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라도 없었으면 어쩌실 뻔했어요? 전 겁나요. 제가 홍익학당 안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온 국민이 그러면 어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홍익하면 뭔가 좀 사이비 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돼버리고 양심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양심 얘기를 해도 양심이 뭔지도 모르고 하시니까 다 각자의 양심일 뿐이고 인간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영성은 답을 안 주고 절에서는 맨 가나선 한다고 여전히 또 앉아서 또 답 없는 길을 걷고 계시고 이해되시죠? 지금 종교인들을 나서나요? 이 문제? 엉뚱한 소리는 안 하면 다행이죠. 종교인들이.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종교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소수가 와서 예치는 건 봤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조계종 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이거는 다 움직여줘야 돼요. 종교가 이렇게 권력 눈치 보고 양심을 못 대변하면 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종교가 왜 있는지에 대해. 가나선 많이 하면 되나요? 이런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그냥 대충 얘기한 겁니다. 제 마음에 떠오른 단상만 대충 얘기 드렸는데 또 이번에 박근혜 씨 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이정희 씨 또 밀고 그러시지 마시고 이정희 불러내자고 하는데 그 양반 때문에 진보가 망했어요. 그 양반 이석기랑 이정희 씨 그 패권주의 때문에 진보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당장 또 이거 누가 시원하게 사이다 그거 발언 안 해주나 하고 그런 분들 불러내시겠다는 발상이 사이비 종교에서 당하고 또 다른 사이비 종교 찾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분들은 국민보다 자기들 이익 취하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이 그 당시 저질렀던 자료들 보고는 참 이런 분들이 정치하다냐고 탄식했던.
국민을 아주 진짜 절로 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정국이나 간첩으로 몰리고 그 당이 해산된 거는 최순실의 어떤 음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분들의 패권주의는요, 이 국민이 다시 이렇게 불러내고 할 분이 아니라는 거 분명해요. 그래서 제발 그 당장 급하다고 이러지 마시고, 저희 주장 항상 뭡니까? 예, 양심. 예.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근원적인 양심의 명령을 듣는, 이 양심의 명령을 듣는 우리의 마음, 욕심의 마음, 우리의 본질은 양심입니다만은 우리 에고의 영역, 마음의 영역에서는 양심, 욕심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여기 51% 돼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에서도요, 양심 세력과 욕심 세력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근원은 양심이지만 그 양심이 가려진 사람들하고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뉩니다. 이 사회에서 양심 세력이 50% 넘지 않으면은요, 우리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는요, 양심 세력이 위축되고 욕심 세력이 정권을 잡고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력에 이 박근혜 그 한 사람만 몰아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국민이 눈 뜨고 봐서 조금이라도 국민 말을 안 듣는 욕심 세력들은요, 다 찾아내야 돼요. 다 발본색원 해내야 양심 세력이 자랍니다. 이 구태 정치인들이 살아남아서 또 양심 세력을 죽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고생해서 100만, 1000만 모아서 힘을 실어줘도 결국 마지막에는 욕심꾼들이 또 그거 집어먹고 또 백성들을 우습게 합니다. 역사가 그래요. 항상 역사적으로요. 이 목숨 바친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마지막에 그 권력을 향수한 사람들은 독재자들이 또 해먹었어요. 다 해가지고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한테 다 몰아줬어요. 그 꼴 안 당하시려면 눈 뜨고, 제가 왜 이 기회에 양심혁명을 부르짖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망을 외쳐도 결국에는 독재자들한테 또 몰아주고 끝나는 일을 다시는 겪지 않으시라고 양심으로 눈 부릅뜨고 보시라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들은 다 찾아내서 당신 비양심이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양심 세력과 양심 세력의 대결로 이 판을 몰고 가지 않으면 구태 정치인들이 또 우리는 새누리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돕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또 살아남아가지고 또 여러분을 또 국민들을 착취할 거라는 겁니다. 이걸 막자 하는 게 제 생각. 그래서 야당이건 여당이건 가리지 마시고 국민보다 자기 당 이익을 먼저 챙기신 분들은 반드시 제압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양심 세력을 국민들부터 키워서요, 욕심 세력을 포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물고기 잡을 때요, 딱 거기 있는 거 노리고 그것만 잡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몰고 가야 돼요. 물고기 잡듯이. 그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가둬놓고 몰고 가다 보면요, 비양심 세력들이 계속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이득을 주고받던 이 비양심 세력들을 이번에 일망타진하려면요, 국민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 믿지 마시고. 국민이 깨어 있으면 정치인들이 움직입니다. 국민이 잠시 방심하면 정치인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계속 깨어 있지 않으면 금방 욕심에 지배당하듯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국민이 깨어 계셔야 양심 세력이 늘어요. 깨어 있는 마음이 늘고,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금방 욕심이 또 다시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계속해서 양심적인 정치인들을 지지해 주면서 인과를 바로 보여주세요. 양심적이면요, 바로 지지해 주세요. 비양심적일 땐 바로 질책해 주세요. 국민들이 깨어서 이렇게 몰고 가시면 점점 스스로 비양심 세력들이 자꾸 드러날 겁니다. 잡힐 겁니다. 그러다 이게 중심을 향해 갈 겁니다. 그러다 그 실체가 뿌리 뽑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계속 국민들이 깨어 있는 것만 해도 정치인들은 겁먹습니다. 깨어서 냉정히 보고 계시면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이요, 뒤늦게라도 자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욕먹는다는 게 분명해지면요, 안 움직일, 그건 초딩도 그 움직입니다. 안 움직일 사람 없어요.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깨어있자. 매일매일 양심 성찰하면서 깨어있으시면서 압박해가자. 정치인들을 압박해가자. 지금 SNS에요, 여러분들이 여론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질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세요. 양심적인 사람 격려해 주고, 비양심.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 욕심 부리면 바로 지적해 주시고 보고 있으면 감히
함부로 말 못하고 감히 함부로 행동 못하는. 그래서 국민 눈치 보면서 움직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심 건국 이뤄내자. 이번 기회에 욕심 세력들 아주 한번 일망타진해보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걸려도 우리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박근혜 퇴진 안 한다 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케이 하고 이제 시작이다 하고 도시락 싸서 보시면 이제 힘 충전해 가시면서 버티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몰고 가야 돼요. 국민이 힘 빠지면 끝납니다. 국민 말고 지금 누굴 믿어요?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정치인도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 몸 충전해 가시면서 장기전이니까. 아니 병이 오랫동안 몇십 년에 걸쳐서 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반드시 병을 낫게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지금부터 몸을 건강하게 치료할 술을 한 수씩 두면 우린 반드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이제 이런 소리 하면서 밥값해야죠. 저희가 못 움직이면요, 뭐 말이라도 욕이라도 해야죠. 안 움직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는 날은 욕이라도 할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날은 뭐라도 또 해서 움직일 겁니다. 발족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